안녕하세요. 스트와 함께하는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야 신나는 동영상이도 연력학의 1법칙이에요. 0법칙을 에서 온도와 열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고요. 둘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했죠. 연력학 제1법칙은 결국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이제 좀 더 확장시킨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열 에너지와 일의 양의 에너지가 이렇게 연관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열을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어떤 개가 가진 내부적인 에너지의 변화량은 결국은 가해준 열 에너지와 이 개가 외부에 해준 일의 양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한번 보면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열과 일이 관계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실린더가 있고 내부에 기터를 넣어놨어요. 빈틈없이 이렇게 피스톤이 채우고 있다가 얘를 훅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피스톤이 내부에 있는 기체에다가 뭘 해준 거예요? 일을 해준 거죠. 일을 해줬더니 깃털이 타버렸어요. 오, 온도가 높아졌나봐. 뜨거워졌나봐. 오, 뜨거워졌어요. 일을 해줬는데 가열도 안하고. 오, 역학적 상호작용이 결국 내부 이 개의 온도를 높여줄 수 있겠구나. 그 에너지로 바뀌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정합적이어야 되죠. 어떤 이론책이라는 건. 1을 만들고 2를 나중에 만들었는데 다른 걸 설명하려고 얘가 이 녀석을 침범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즉 모순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버리거나 바꾸거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같은 이론체계 안에서 정립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설명이 됩니다. 일이 해준 일이 열 에너지 혹은 열적 상호작용을 하는 효과로 바뀌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열과 일이 어떻게 관계될 수 있는지 좀 더 살펴볼게요. 이렇게 단열된 벽이 있어요. 실린더가. 그리고 아래쪽은 열원에 접촉되어 있고 위쪽은 빈틈없이 피스톤이 막고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구슬을 올려놔가지고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역학적 평형 상태입니다. 즉 구슬에 의한 중력과 내부 기체에 의한 힘이 같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럴 때 이렇게 역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야 뭐 기체가 막 운동하고 있겠지만 지금 뭐 그 얘기는 핵심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죠. 단열이라는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 단열이란 열을 차단하는 거죠. 열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뭘 할 수 있어? 단열벽이라는 걸 생각해 볼게요. 열을 차단하는 벽이에요. 그러면 그 벽 너머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벽제로 밀거나 당기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벽이 있어도 안에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안에 철이 있다면 뭐야? 자기력으로 혹은 중력으로 이렇게 원격 힘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 이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을 단열벽이라고 합니다. 물론 벽을 돌아서 올 수도 있죠. 이건 이제 확산적 상호작용인데 우리는 거기는 크게 다루지 않으니까요. 밀폐된 단열벽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벽 자체를 이동시키는 그런 힘의 영향을 받거나 원격력으로 작용하는 거 말고 영향을 못 주면 단열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형을 깨트리는 방법 두 가지 다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평형을 깨트리는 두 가지 방법 역학적 상호작용과 열적 상호작용 방법이 있습니다. 구슬을 제거하거나 넣어주는 방법이 있겠죠. 제거하면 위로, 넣어주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사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열원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얘를 가열해주는 거예요. 혹은 식혀줍니다. 그러면 부피가 커지거나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슬이 똑같아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습니다. 혹은 둘 다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혹은 둘 다 하면서 적절하게 계속 유지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거시적으로 변화 없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부피가 변하는 동안 우리가 이 해준 일의 양이 기체가 혹은 외부가 기체에 해준 일의 양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냐. 결국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일 텐데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으로 바꿀 수 있고 ADS는 결국 dV로 부피 변화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PdV를 적분하면 뭐다? 서로에게 해준 일의 양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열을 직접적으로 막 측정하는 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얘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눈에 직접 보이니까 PdV로 일의 양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 이 어떤 개의 평형이 깨지면 상태가 변합니다. 그런데 힘의 평형을 깨뜨렸다고 해서 부피만 변하거나 힘만 변하는 게 아니고 온도도 변할 수 있어요. 혹은 온도만 바꿔줘도 P나 V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의 평형을 깨뜨리면 PVT 모두가 변할 수 있고 혹은 조절을 잘하면 하나만 변하게 할 수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역학적 상호작용으로 뭔가 개의 상태를 바꾸더라도 우리는 열역학적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 바뀔 수 있으니까요.
입자 한 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개 전체를 다루는 이런 과정들을 연력학적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준평형 혹은 준정적 과정으로 가정할 겁니다. 평형 상태에 준하다, 정적인 상태에 준하다, 그런 과정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간중간 변해가는 과정을 다 찍을 수 있죠. 그래서 역으로 추적이 가능하다, 역으로 다시 돌릴 수 있다 해서 가역 과정이라고 합니다. 변화를 천천히 일어나게 해요. 즉 온도나 압력 차이를 아주 작게 만들어요. 역학적, 열적 상호작용이 아주 약간 깨지게 합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려. 그럼 평형이 되겠죠, 결국은? 그러면 순간순간마다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해도 될 만한 상황이 됩니다. 그걸 가정하고 가요. 물론 현실에서는 존재하기 어렵죠. 우리가 뭐 라면 끓일 때 냄비 온도가 준평형 상태로 변하게 해서 라면 끓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예요? 보통은 PV도를 많이 그리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밑면적이 어떻게 돼요? PDV죠, 결국은. 그래서 뭐예요? 일의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것들의 상태도 알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압력이 일정하고 I의 상태에 있던 게 압력은 일정하고 부피만 증가하게 작용을 했고 거기서 어떤 순간이 됐을 때 부피는 일정하고 압력만 낮추는 과정으로 가져갔습니다. 정압, 압력 일정하고 정적, 부피가 일정한 과정 두 개를 이어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I에서 A, A에서 F로. I에서 A로 가는 과정은 압력이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수를 변화시키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부피를 증가시켜요? 열원의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겠죠. 온도를 높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피가 커지잖아요. 압력은 일정하고 부피가 커집니다. 부피가 플러스니까 어때? 변화가 W, 일의 양은 0보다 크다. 밑면적이 결국은 일의 양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 A에서 F로 갈 때는 2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dV가 0이잖아요. 2를 해주지 않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때는 피스톤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멈춰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잡았든 아니면 자연적으로 고정됐든 상관없이 어쨌든 피스톤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열원의 온도를 조절해서 가능한 일이겠죠. 그죠? 온도를 낮추면 주르르륵 부피가 압력이 낮아질 수 있죠. 근데 열원을 온도를 낮췄는데 얘가 안 움직여. 그럼 뭐예요? 구슬 개수도 조절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는 구슬 개수랑 열원을 전부 다 조절해야 되고 정압 과정은 뭐예요? 구슬은 그대로 둬서 압력은 유지하고 온도만 조절하면 가능한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반대 과정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A에서 I로 가면 어때? dV가 0보다 작죠? 그러니까 W의 양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W를 기체가 외부에 해준 일로 할 거냐 외부가 기체에 해준 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부호는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변하는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점으로 다 찍었다는 것 자체, 선으로 이었다는 것 자체가 가역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외부와 내부의 압력이 동일한 상태, 이걸 말해주는 거죠. 부피는 동일할 수 없죠. 그때는 뭐예요? 이 PdV를 적분한 값이 결국은 기체가 외부에 해준 일의 양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역 과정일 때만 그림을 또 그리고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부의 압력이 확 세지거나 혹은 내부의 압력이 확 약해지거나 확 식어버리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가역 과정이 아니겠죠. 그러면 사실은 그래프를 그릴 수도 없거니와 이 상태에서 1의 상태에서 2의 상태로 가는 동안 이 PdV를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찍었지만 중간에 뭐 마찰이 있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쪽으로 에너지가 소모되죠. 그럼 비가역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뭐 팽창할 때 가역 과정일 때 최대고 가역 과정일 때 최소다 이런 얘기는 이 상태가 이렇게 변해가는데 팽창하는 과정이죠. 팽창하는 과정인데 비가역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 외부가 압력이 훅 작아지는 거죠. 내부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때? 해준 일의 양은 어쨌든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될 거예요. P의 상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압력이 외부가 더 낮아지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해준 일의 양은 밑면적이니까 더 작아지죠. 그래서 가역 과정일 때 최대라는 얘기고 압축할 때는 반대로 외부 압력이 더 내부보다 커져야 되잖아요.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럼 결국 일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역일 때 최소다. 팽창할 때는 가역일 때 최대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냥 그 PV도에서 가볍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열역학자 1법칙은 결국 열적 상호작용과 역학적 상호작용이 결국은 내부 에너지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일은 당연히 PdV니까 PV도에서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ABC 경로에 따라서 밑면적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일의 양은 경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처음 상태에서 나중 상태로 갔어요. 이 처음 상태가 가진 에너지라는 건 동일하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내부에 있는 애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니까. 그 다음 마지막 상태도 마찬가지. 이 상태가 되면 어떤 과정으로 왔든 그 자체가 가진 에너지는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외부에서 눌러주는 압력도 똑같고 부피도 똑같고 온도도 똑같은데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다르기가 어렵죠.
내 외부랑 상호작용을 하는 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라는 건 U라는 건 결국은 동일한 양이어야 돼요. 상태가 같으면. 이걸 상태 함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중간 과정에 따라서 이 W, 일의 양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을 많이 했어. 근데 내부 에너지가 똑같으려고 해. 그럼 뭔가 이걸 메꿔줄 게 필요하죠. 이게 바로 이 열량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을 더 조금 했어. 기준되는 것보다. 그런데 내부 에너지는 똑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뭔가 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밖으로 더 내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W와 즉 일과 열량은 경로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A 경로를 통해서 오면 일을 많이 해주니까 외부로 방출되는 열량도 많아요. 얘는 중간 정도의 일을 해주니까 외부 적당하게 열을 방출해줍니다. 이 C 경로는 일을 조금 해주죠. 이만큼밖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방출하는 열량도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Q 빼기 W는 개의 상태와 무관하게 내부 에너지라서 상태 함수로 일정하다. 경로와 무관하다. 즉 상태로만 결정된다. 라는 거고 Q와 W 자체는 경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부 에너지의 정체는 기체 운동론 하면서 좀 더 다룰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결국 다루는 개의 에너지라는 건 개 자체가 이렇게 슝 하고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개 전체의 병진 운동이나 개 자체가 이렇게 전체가 회전하는 이런 개가 회전하는 이런 거는 다루지 않아요. 즉 우주선에 기체가 있죠. 근데 우주선이 우주로 나갈 때 어떻게 확 하고 전체가 확 가버리잖아요. 이 에너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 안에 있는 미시적인 입자의 운동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겁니다. 됐죠? 혹은 그게 같이 있는 애가 보는 에너지만 관심을 가질 거예요. 이걸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결국은 둘 다 역학적 에너지인데 거시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것만 관심을 가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연력학 법칙을 조금 얘기해봤고요. 이 연력학 법칙으로 온도가 일정하거나 뭐 압력이 일정하거나 이렇게 한번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순환 과정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뒤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안녕. 따라보시죠.